데이터 특위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엄석진 교수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행정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정부의 역할은 강조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데이터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더 좋은 의견을, 좋은 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 메타버스라는 용어 굉장히 복잡하시죠?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각각의 운전자들이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그리고 그 가상 공간의 데이터를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각각의 운전자들에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순간순간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를 정부로 바꿔보면 한편으로는 거시적으로는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 간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 간에 연동되는 것에서 그 흐름은 소위 데이터가 흘러가면서 판단하고 또 좋은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앞으로의 세계는, 또 이미 이 세계는 이렇게 변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가상세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 등 간에 이어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더 좋은 정보를 위해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 정부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전자정부를 오랫동안 추진하면서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또 선제적인, 또 선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그 아쉬움은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데 행정 전체를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정부를 혁신해보자. 그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개별 사업이나 이런 약한 혁신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강한 혁신을 지향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정부는 복지부, 산업부, 고용부처럼 각각의 부처들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부처들이 대상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서비스라든가 의사결정 체계, 특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광역,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국민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지, 또 내가 이러이러한 요구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가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전자정부를 통해서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했고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주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정부 운영은 분업화되어 있고, 또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그 명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명하복적 질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또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정부는 소위 얘기하는 하나의 정부, 영어로는 whole of government라고 하죠. 어느 부처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을 해도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서비스가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래 받았던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정밀 행정, 나의 개인적인 정보나 개인적인 상황에 맞도록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또 증강행정,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또 메타버스에 기반해서 더 본인의 역량을 증대시켜서 더 좋은 성과를 얻고, 연결환경, 다양한 기관들을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연결함으로써 서로 협력하게 하고 서로 돕게 하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큰 이익으로 갈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 행정체계의 거시적인 변화는 이렇게 거시적인 변화로 이루어지지만 각각의 행정 프로세스는 데이터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정부 전체적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상 세계로 만들고 가상 세계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와 같이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를 선순환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데이터 중심 정부 업무 재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아동 특화 정보, 복지 사각지대 정보들을 활용해서 전국의 어떤 아동들이 위기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식별하고 그 위기 징후를 보이는 아동들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필요하다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의 징후가 있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2018년부터 19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어느 아동이 어느 정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또 위기 징후가 있는지 아마 설문조사를 하거나 또는 소위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죠.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각의 아동들의 데이터, 한 20여 종의 데이터만을 모아서 정리를 해도 어떤 아동들이 좀 더 강한 위기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음으로써 한편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신문고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우리 부처로 오는 어느 부처의 민원을 제기할지 모르니까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권익위라는 기관이 알아서 그 민원을 분배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민원인들은 자기의 민원을 제기하지만 권익위에서는 그 민원 정보를 모두 모아서 한편으로는 각각의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민원들을 모두 모아보니 이런 민원들이 계속 빈발하는 것을 보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해소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 민원인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빈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고 정책 대안을 만든 다음 전체 국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개인들이 데이터를 넣어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서 패턴을 발견해서 그 패턴을 통해서 정부가 좀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을 하게 되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분들의 역량도 필요하겠죠. 또 아마도 정부 전체를 움직이는 리더십도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데이터의 측면에서 보면 저 하나의 가버먼트의 중심에는 하나의 가버먼트의 핵으로는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들이 잘 정돈되고 잘 정리되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 행정
또 데이터 기반의 국가 행정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아키텍처는요, 사실은 기능별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사일로라고 하는 자기 데이터만을 자기가 갖고서 자기들만 사용하는 방식의 일종의 역설 또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데이터는 어느 공무원이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위해서 굴뚝 효과, 각각의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정부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구축되어 있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공무원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정부들이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매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많은 부처들이 또는 많은 기관들이 1등급 수준의 데이터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각각의 데이터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관리된 데이터들이 공무원분들끼리는 서로 활용을 잘 못하고 공유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행정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 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가 겨우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만족도가 어떠냐고 했더니 중간 정도, 3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기관들의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근거 규정이 부재하다든지 민감 정보라든지 하는 이유로 어려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들께 또는 전문가들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어떤 문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누군가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에서 적극 행정의 관점에서 면책 제도 같은 것들이 있다면 더욱 좋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공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들을 주셨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정부가 이미,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미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적극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판이 안 서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필요한 분들이 유연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환경을 구축해보자. 두 번째,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이용 관련 제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활용했을 때 혹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동 이용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들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 데이터 공동 이용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고, 그 데이터 공동 이용 체계의 개편 방향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방향이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재도 데이터가 정책적 수요가 있다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아동수당이라든지 정부가 정책적 수요에 의해서 각 다양한 부처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결합해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 수요가 있을 때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꼭 어떤 고위직들만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필요로 하다면 데이터를 찾아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자유롭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플랫폼만 만들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플랫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들을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각 부처들, 그리고 각 부처들이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는 각각의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정보들의 오류가 없도록 많은 투자를 통해서 계속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시죠. 근데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낮다는 겁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데이터 AI를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과 기존의 전자정부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필요로 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전자정부에 있는 또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구축됐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는 개념이죠. 사실 이런 개념들이 조금 더 법제화되고 또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데이터들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돼야 되고, 다만 개인정보라든지 민감정보라든지 또는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밀정보들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겨서 필요로 하는 등급을 매기거나 또는 소관부처의 장의 허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플랫폼의 가운데 데이터 허브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허브에서는 각각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플랫폼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고, 또 이 데이터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만들고, 또 유사한 데이터들은 없는지도 보여주고, 나가서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나 플랫폼에서 데이터들이 계속 현행화되지 않겠습니까? 업데이트되면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또 모아서 이쪽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허브를 중심에 두고, 이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필요하다면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 각 부처들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데이터들을 같이 공동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내는 작업들도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작업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결합될 수 있는 기술적인 우수성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데이터들이 순조롭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일종의 서버 용량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영국의 어떤 도시에서는 이런 데이터 허브의 개념을 가지고 도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나면 플랫폼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의 규정과 규칙을 정하는 일종의 데이터 공동 운영 기관, 그리고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이나 표준 등을 제공해서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주는 데이터 공동 이용 서비스 제공 기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또 투명하게 또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들과 기관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면 당장 행정의 가장 좋은 부분은 행정이 갑자기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고 의사결정에서 타당성을 높이는 것들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핵심은 각 부처들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틀에서만, 자신 부처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요, 이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각 부처의 영국의 항공우주산업에서는 비행기를 디자인할 때 앞날개와 뒷날개와 꼬리날개가 서로
디자인이 조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돌봄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부처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여가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같은 일들, 비슷한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만 해야 되는데 아직 그와 협력적 수준이 좀 낮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데이터 허브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부처 내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부처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장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이 올라간다면 더 타당하고 더 품질 높은 정책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정부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마도 미래의 정부, 지능 정보 시대의 정부, 디지털 혁신이 된 정부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과 정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모으고 또 이걸 통해서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정부들이 정부의 구성의 핵심은 데이터 공동 이용 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